이번에는 검색 광고 활용 전략의 두 번째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의 중요성은 그 광고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검색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비용이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는 돈을 잘 버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광고를 했는데 이게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뭐 예산이 딱 나왔으니까 그것만큼 소진해야지, 이런 방식보다는 이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는지 이걸 끊임없이 체크해야 하는 것도 마케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키워드를 발굴하고 키워드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몇 가지 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사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키워드는 광고 노출 대비 클릭수인 CTR이 있었고, 클릭을 통해서 방문한 고객이 전환 행동을 한 CVR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합니다. 상단에는 CTR을 올려놓고 좌측엔 CVR을 올려놓고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CTR이 높아요. 그리고 CVR도 높아요. 그러면 키워드, 소재, 랜딩 페이지 모두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그 다음에 CTR은 낮은데 CVR이 높아요. 그러면 키워드나 소재는 뭔가 좀 불충분한데 랜딩 페이지는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TR은 높은데 CVR이 낮아요. 그럼 키워드, 소재는 매력적인데 랜딩 페이지는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CTR 낮고 CVR도 낮아요. 그러면 키워드, 소재, 랜딩 페이지 모두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CTR이 높고 CVR이 높은 상태에는 모두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두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는 것은 뭔가 톱니바퀴가 아주 옹골차게 돌아가듯이 꽉 짜여서 모두가 다 시너지를 잘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효율이 높은 키워드는 입찰 순위를 높여서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매출에 효과적인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관 키워드나 세부 키워드를 좀 발굴해서 또 계절성 키워드나 이슈 키워드로 이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라는 게 들어맞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시험에 되게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유형의 지문이 하나 있는데, 효율이 높은 키워드의 경우 입찰 순위를 높여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로아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로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로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입찰 순위를 높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네. 이런 경우에는 로아스가 100%를 넘기지 그러니까 100%를 기준으로 해서 200이나 300이나 특정 로아스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찰 수위를 높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모두가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입찰 수위를 높인다면 로아스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거예요. 광고비는 올라가는데 매출이 그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요 입찰 순위나 로아스라는 지문들이 나오면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 연습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이 높고 CVR이 낮아요. 그러면 키워드랑 소재는 매력적인데 랜딩 페이지가 불충분하네요. 그러면 랜딩 페이지를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뭔가 메뉴가 복잡하거나 구매 전 이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단순화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랜딩 페이지와 키워드, 또 랜딩 페이지와 광고 소재 간의 연관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CVR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를 좀 랜딩 페이지에 좀 일부 탑재를 하거나 또 소재와 연관성을 높이거나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CTR은 낮고 CVR이 높아요. 그럼 키워드나 소재는 불충분하고 랜딩 페이지 자체는 좋네요. 어떤 의미예요? 클릭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클릭만 하면 일단 팔려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전환 행동엔 자신이 있으니까 끌어만 와, 이런 거죠. 그래서 광고 소재가 업종과 적합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타겟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져서
뭔가 적절하지 않은 소재나 키워드 같은 거, 광고 문구 같은 거를 만드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요. 가령 패션 광고다라고 하면 요즘 유행하는 광고 소재를 활용하거나, 또 식음료 광고다 그러면 신선함이나 뭐 맛 같은 것을 강조하거나, 뭐 계절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또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상세 설명을 강조하는 그런 소재로 클릭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타겟 특성에 맞는 광고 소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뭐 연령대별로 약간씩 좀 다를 텐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너무 중성적으로 가던가 뭐 그렇게 나가면 광고가 좀 사람들한테 좀 클릭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타겟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이걸 클릭할 수 있는 유인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도 충분히 잘했어요. 근데 경쟁사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걸 잘 못 찾겠죠. 근데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매출이 끌어올 수 있는 자신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다른 소재들이 얼마나 차별화되게 만들어 놨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각 그 사이트들은 확장 소재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 이미지나 이벤트나 할인 가격 링크, 뭐 우리가 광고 상품 파트 2에서 광고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그런 전화번호 요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목도를 올리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TR도 낮고 CVR도 낮아요. 이건 키워드, 소재, 랜딩 페이지 모두 불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클릭도 저조해요. 또 전환도 안 해요. 그러면 일단 광고비만 소진하고 이렇게 성과가 별로 없는 키워드는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 키워드가 항상 한번 딱 세팅해 놓고 쭉 가는 게 아니니까 뭐 광고비 비중이 너무 높은데 전환이 없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키워드가 있거나, 아니면 눌렀는데 뭐 품절이 났어요. 그게 한두 번 좀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서 잘 안 들어가겠죠. 그죠?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서 링크가 좀 단절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들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키워드 확장 기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키워드들을 발굴하고 키워드나 광고 소재, 랜딩 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키워드나 소재도 중요하지만 랜딩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랜딩 페이지는 연결돼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키워드를 만들고 소재를 잘 만들어도 그 안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프로모션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이나 구매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좀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본인의 정보나 본인의 의사를 우리 사이트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되게 좋겠죠. 매출을 올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매출 이전 단계까지만 끌어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구매만 유도하기보다는 상담이나 찜하기나 좋아요나 장바구니 담기나 이런 것들도 어떤 전환의 액션 값으로 잡아서 좀 타겟을 좀 넓게 보고,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이트 재방문해서 호감을 좀 더 느끼면서 구매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랜딩 페이지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구매 이외의 다른 액션들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은 랜딩 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랜딩 페이지는 방문자 수와 페이지 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들어와서 좀 다른 페이지도 좀 보고, 오랫동안 쭉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다 라고 하면 보고 바로 나가는 사람보다는 우리 상세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구매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조금 높을 거예요. 그리고 반송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페이지만 보고 나가는 거 말고 우리 제품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또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반송률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문자 수가 많고 페이지 뷰가 높으면 이건 가장 잘 된 거예요. 그죠? 매력적이라는 건데, 방문자 수가 많은데 페이지 뷰가 좀 떨어져요. 네. 그러면 랜딩 페이지나 컨텐츠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 뷰가 보통 1.5 평균?
네, 2를 넘지 않습니다. 1이 한 번 들어와서 그 페이지만 보고 나가는 건데, 스마트 스토어는 특성상 그것만 보고 나가려는 성향이 커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홈페이지다 그러면 다른 메뉴들을 가능하면 가독성 있게 끄집어내서 다른 제품이나 회사 소개라든가 뭐 찾아오시는 길이라든가 뭐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요 지수를 제가 볼 때는 2에서 3 정도의 목표를 좀 놓는 게 좋고, 페이지 뷰 여기서 낮다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1%가 안 되는 거, 0.8,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컨텐츠를 좀 점검하면 좋겠죠. 방문자 수는 적은데 페이지 뷰가 높아요. 그러면 이거 광고를 잘못한 거죠. 광고만 일단 잘하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건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유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이제 네이버에만 광고하지 마시고 카카오나 구글에도 광고를 해서 좀 별도의 이렇게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이트 좀 폭넓게 광고하는 게 중요하겠죠. 방문자도 적고 페이지 뷰도 적어요. 그러면은 일단 예산을 너무 적게 쓰신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또 컨텐츠가 적절하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체류 시간하고 반송률은 랜딩 페이지의 어떤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반송률은 방문자 대비 바로 나가는 반송 수의 비율을 그냥 100%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반송률을 낮출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바로 나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좀 더 오래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랜딩 페이지의 그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랜딩 페이지와 키워드와의 연관 관계를 좀 많이 높이세요.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장황한 얘기가 있다 보면 내가 어떤 키워드를 쳐서 들어왔는지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광고에 노출되는 문구와 랜딩 페이지와의 개연성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또 그 일관성 있게 만드셔서 그 사람들의 검색 목표와 우리 제품의 설명과 또 구매액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검색 의도에 그 일목요연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되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종의 성격에 맞는 매체나 비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엄선하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통합 검색에서 무조건 뭐 이렇게 노출시키겠다, 내가 쇼핑몰이라고 해도 통합 검색이 좋다, 이렇게만 고집하기보다 적절한 미디어들을 잘 활용해서 방문자면은 뭐 플레이스 광고, 그 쇼핑몰이면은 그 쇼핑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안분해서 활용하는 게 되게 좋겠죠. 그리고 업종과 무관한 설명 같은 거 있어요. 들어가면 팝업이 팍팍팍 떠요. 뭐 중요한 걸 공지하시고 싶은 의도는 알겠으나 그거는 그 랜딩 페이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만약에 구매다, 또 회원 가입이다 라고 하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좀 어렵겠죠. 그죠? 너무 또 많이 뭐 광고 보안 모듈 같은 거 뜨고 이런 거는 진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반송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혜택을 강조하는 걸 상단에 올려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할 때 가장 상단에 들어가는 게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 다음에 그 구매자의 혜택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제품을 팔려고만 하지 말고 당신이 이 제품을 사면 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초반에 설명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구매와 연동되고 전환율을 높이는 그런 그 방법들이죠. 또 직관적인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심플하게 만드는 UI들이 많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PC하고 모바일이 따로 링크가 연동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10분 활용하셔서 그냥 복잡한 거를 그냥 그 모바일에 다 집어넣기보다는 모바일은 모바일에 최적화되고 PC는 PC에 최적화되고 이렇게 좀 직관적인 페이지를 구성해서 쭉 읽고 구매, 쭉 읽고 회원가입, 쭉 읽고 이렇게 액션을 좀 심플하게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액션 값도 맨 위에도 넣고 밑에도 넣고 해서 다시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설계를 잘 하셔서요. 전화하기, 뭐 카카오톡 상담 이런 거 보면 이게 난이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문의 남기기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게 가장 쉬울 테고, 카카오톡은 상대가 답을 할 걸 알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그 다음. 그 다음에 뭐 전화하기, 뭐 회원가입, 뭐 구매하기, 그죠? 상담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좀 보기 좋게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난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쉬운 것들은 쉬운 것대로 이렇게 좀 순서를 잘 하셔서 설계하는 것도 좋아요. 막 구매하기부터 막 넣고 무조건 계속 구매하기 버튼만 쫓아다녀. 이런 것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편안하게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액션을 원하는 값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속도도 빨라야 되겠죠. 그죠? 서버도 이런 건 서버 비용을 좀 아끼기보다는 초반에 좀 투자를 해서 좀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광고 효과 측정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표 CPC 값보다 초과하면 CPC가 높은 키워드는 순위를 낮춘다. 일단 이 CPC가 코스트잖아요. 그죠? 코스트 퍼 클릭이죠. 그러니까 비용보다 높으면 당연히 비용을 높아지지 않게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죠? 목표치보다 로아스가 낮을 경우, 로아스가 낮은 키워드를 분석해서 조치한다. 당연히 뭐 비용이 어떻게 좀 올라가거나 그러면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낮춰서 조치하는 거는 뭐 맞는 얘기예요. 자, 구매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는 랜딩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일괄 조정하면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아니죠. 구매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는 뭐예요? 일단 들어왔는데 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랜딩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첫 화면으로 하면 더 전환이 안 일어나겠죠. 상세 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로 이끌어야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로아스가 낮은 하위 키워드들은 다른 키워드로 대체하거나 삭제한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광고 효과 분석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틀린 것은 광고비만 소진하고 일정 기간 성과가 없는 키워드는 순위를 낮춘다. 그렇죠. 경쟁사 조사를 통해서 상품 경쟁력을 비교하고 랜딩 페이지를 개선한다. 그렇죠. 로아스를 높이는 게 목표인 캠페인은 키워드 상위 전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로아스는요, 무조건 상위 전략이 아니라고요. 비용 효율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전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에 맞는 적절한 키워드 순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상위 전략, 이런 얘기는 로아스랑 상치되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꾸준히 관리해서 구매율, 체류 시간을 상승을 유도한다. 이건 맞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설문조사, 그룹 인터뷰, 사용자 관심 있는 키워드. 이런 거 아니죠. 그냥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카카오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를 활용하는 게,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키워드는 광고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모두 삭제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죠. 클릭률이 낮으나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는 상위 입찰 전략을 검토한다. 클릭률, CTR, 이쪽이 CTR이었고 이쪽이 CVR이었죠. 이게 낮고 이게 높은 거는 상위 입찰 전략을 검토한다. 클릭률이 낮은데 전환이 높아요. 랜딩 페이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클릭률이 낮아요. 이게 맞네요. 그죠?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검색 광고 전략을 수립할 때 클릭률과 전환율은 정비례한다는 점을 활용한다. 클릭률은 노출수 대비 클릭수죠. 여기 100이에요. 노출수 대비 클릭수. 그 다음에 전환율은요. 클릭수 대비 전환수예요. 곱하기 100이죠. 클릭률과 전환율은 정비례한다. 클릭수가 좀 공통되는 여기 클릭수, 여기 클릭수가 있어요. 자, 정비례한다고 써 있는데 클릭률이 높아서 클릭수가 많아지면 클릭률은 높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전환수는 클릭수가 높아지면 전환율이 높아져요. 분모가 높아지면 낮아지죠. 자기값이. 서로 반비례해요.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클릭률하고 전환율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두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검색 광고를 분석한 결과 다음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사후 관리를 위해서 아래 광고 관리 지표 중에 개선해야 할 지표를 한 가지만 고르시오. 광고 키워드는 자전거인데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는 오토바이 정보였음. 효과 좋은 키워드의 랜딩 페이지가 오류로 유실되었음. 성과 지표인 구매 완료 페이지에 전환 스크립트가 누락되었음. 랜딩 페이지와 관련된 문제고 전환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지표 중에서 전환과 관련된 건 뭐죠? CPI는 노출이었어요. CTR은 클릭스루 레디, 클릭률이었죠. CPC는 클릭, CVR, 이게 전환율이네요. CPM, 코스퍼, 이게 이제 코스퍼 밀이라고 해서 이 CPI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CVR이었습니다. CVR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셨는데요. 문제도 계속 푸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설명을 계속 들으셔요.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만들 때는 가능하면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하시는 개념으로 요약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책보다 훨씬 더 좀 깊이 있고 또 요점 정리까지 하면서도 포인트도 짚는 그런 좀 깊이 있는 강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계속 이 강의를 반복하시고 우리 교재 문제 푸시고 최신 트렌드까지 많이 반영을 해놨으니까 모의고사도 푸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